수출이 결산이 나왔습니다. 예. 이데일리 그 선언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 월간 수출 600억 달러대 첫 진입 등의 기록도 세우며 2021년은 한국 무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 이게 참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6,500억에서 6,450억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왜냐면 500억을 못 미치면 한 50억 정도 모자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응.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니,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알지. 근데 이게 진짜 5억 달러 빗나간 45억 달러까지. 6,445억. 6,445억까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찍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맞추셨죠, 이 사실은. 정도 그러니까 되면 맞춘 거지, 이제 사실은. 통박은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요? 왜 이거를 내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하고 요거를 로또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토토를 한번 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런 생각 1도 안 했는데 참 신기하네요. 안 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 안 믿어줬으니까 그때 만일에 이걸 토토로 걸었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석주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가 나올지 또 이걸 전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2년에 2022년은 얼마까지 나올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7천억을 넘을 거냐 못 넘을 거냐 요걸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번 던져봐. 네. 넘겠죠? 아닌가? 왜냐면 이제 더 좋아질 일만 조금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남북 경협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부분이 워낙에 커요. 이것만 돼버리면 사실은 1,000억 이상이니까 7,500억 달러도 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게 이 변수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현재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 이게 7천은 좀 못 되는 6,900억 달러에서 6,950억 달러 언저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맥스잖아요. 그 맥스인 상황에서 거진 10% 정도가 늘어나야 되거든. 그럼 어느 항목에서 늘어날 거냐? 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이제 뭐 방역이나 바이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철강, 철강, 기계? 예, 중공업종? 중공업 쪽에서 플랜트 뭐 이런 중공업 쪽에서 건설을 포함한 중공업 쪽에서의 성장률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맥스에 찼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추가 그 수출의 증가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출 비용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아직 올해 그 팬데믹 원인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계획은 많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하반기 때나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사업 같은 거면 이게 당연히 올해 매출로 반영이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공장이 준공되면서 거기서 늘어나야 되는 매출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 투자와 이게 정상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이제 2차 전지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거를 지금 미국에도 지을 거고, 동남아에도 짓기는 지을 건데, 그거 자체가 올해 안에 매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게 한 2년 전에 됐어야 돼.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 투자가 그동안 해외 투자가 사실상
다 막힌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저쪽에 받고 싶어도 아예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기 안에서 수출적인 부분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이런 프렌트들과 연관돼서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고 해외에 있는 프렌트를 건설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중공업 원자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철판, 배관, 뭐 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기타 기계 부품 등등. 그러니까 해외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남북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면은 북한 쪽에 건설되는 그것도 그런 있죠. 쪽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수출 저기로 잡히게 되는 거니까 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근데 그게 터진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0억 달러 이상의 상승세일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에 나가게끔 돼 있는 플랜트 및 공장 설비와 관련된 이런 계열 쪽의 수출들이 대규모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저기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대 우리가 중요한 건 모든 지역 안에서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중국, 미국, EU, 아세안 국가, 인도 이 자체가 우리나라 사실 매출의 70% 이상을 찍고 있는 주요 거래처들인데 이쪽에 대한 수출이 다 역대 최고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 최고치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상황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환율까지도 지금 1200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면 내년도에는 진짜로 4만 불에 육박하는 GDP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방에? 한 방에. 네. 그만큼 올해 이뤄내는 업적이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 70년대 무슨 막 경제 성장 아니 이때의 성장률에는 못 비치지 모르지만 그건 전쟁 터져가지고 폐허 한번 쫙 됐다가 다시 세울 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교 400등 하던 놈이 300등 오른 거고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율에 불과한 거고요. 총액적인 부분 안에서 그거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질적인 면에서 얻어낸 성과로 따지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해 얻어낸 겁니다. 근데 팬데믹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지만 어차피 그런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는 공급의 중심축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산업이 거의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는데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화, 그러니까 그들이 팬데믹 이전의 정상화로 돌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사실은 삐걱삐걱 된 적이 없었어. 우린 계속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지금 국내의 뭐 자영업계를 비롯한 국내 내수의 부진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반드시 올해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부채 부분이다. 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개인들의 부채. 개인 부채, 가계 부채. 연내에 최소한 1%에서 1.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미국이 1%만 올려도 우리는 1.5%에서 1.25%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사실 팬데믹이라 어렵죠. 어려운 거 사실인데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뭘로 살았냐는 거야. 대출로 살았죠. 대출로, 빚으로 빚으로 살았죠. 사는 빚으로 거예요. 살았죠. 물론 국가가 저리로 대출해 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금융권이나 담보대출 그렇죠. 같은 거를 끌어다녀 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빚에 대한 일종의 국가가 이제 바람막이를 못 해주게 되면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지금 있는 경제 수준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 안에 150조에서 200조 가까운 금융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거를 전환대출 그러니까
민간은행에서 받았던 걸 국가기금으로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줘버려야 돼 그냥 지원금으로 지급을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아니 나는 그 일반적인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로서 손실본율만 계산해서 준다고 치면 5평 가진 사람은 500만 원 주고 50평 가진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지원한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진 사람은 또 5천만 원 가진 사람에 비해서 이 500만 원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 힘들지 않냐. 어차피 고생해서 빚지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빚이 장사가 안 돼서 진 빚이 아니에요. 고정비는 똑같잖아요. 고정비 생활비야, 생활비. 네. 다만 5천만 원 낸 사람은 뭐냐면 임대료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잘 가려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치면 자영업자 대출과 함께 전 국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50조 이상을 전 국민 지원금으로 풀 것은 공약이 돼 있지만 중요한 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100조, 150조 이상의 재원을 모아오고 이걸로 갖고 지급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의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보궐 선생하고 했었던 주말 대담이 다시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지금도 농촌에는 가구당 1,200만 원 이상의 그 지원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료값, 농약값, 연작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똑같은 거야. 부농일수록 땅이 클수록 많이 받아가고 빈농일수록 적게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다. 근데 이거를 전 국민 지원금 형태, 전 농민 지원금 형태로 해갖고 돌려버리면 농민 1년 30만 원 이상씩 계속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에 약간 불합리했던 또는 약간 낭비되는 듯한 예산들을 조정해갖고 바꾸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도로공사비로 나 있던 걸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운영해갖고 쓸 수 있는 재정에 대한 탄력성을 정부가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재경부가 갖고 있는 기획권과 조정권을 국가가 관여해서 할 수 있게끔 전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독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명박은 그렇게 했어요. 4대강 짓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 예산에 남아있던 돈부터 시작해갖고 예비비로 남겨있던 돈까지 전부 다 땡겨다 쓴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다르게 해갔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건다? 저항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그 정책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이재명 후보를 모실 수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국가 재정의 탄력 운영에 대한 큰 플랜을 송 작가와 함께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 작가 TV가 간절하게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거 담당자들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네. 왜 경제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외교라며. 경제와 외교 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맞아. 우리는 저기 딱 한정 짓자. 우리는 경제 플러스 국제정치, 외교라고. 딱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딱 그것만. 네. 지금 그런 거 어디 가서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뭐 어디 저기 최근에 무슨 애완동물 그 관련한 데도 반려동물? 나가신다고 반려동물 물론 필요하죠. 올라왔어요. 네. 그거. 네. 반려동물 저도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딴 데 한 거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어디 그 우리 진보 유튜버 안에 국제 정치를 우리만큼 그동안 하는 데가 없죠. 풀어왔던 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네. 요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해야 되나 일부러 보여주기. 저희가 맞아요. 국제정치 전문인데 진보 유튜브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좀 시켜줘야지. 그럼요. 아이씨
저쪽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사로 나. 우리 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사 안 나죠? 유튜브 찾아보기 전에는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주. 예. 네. 아무튼 여러분 그 뭐 이재명 후보 앱 가가지고 뭐 글도 써주시고 네. 홍자가 TV 좀 나와라. 이재영 TV는 제대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더더욱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계속 7,200억 달러잖아. 요것만 그대로 유지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7천억 달러 이상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 코로나에 관련된 변수나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게 워낙 큰일이라. 이게 마라톤을 다 뛴 선수한테 100m 달리기를 한 번 더 해라라고 말하면 가혹하잖아.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금 페이스대로만 쭉 뛰어주세요. 당신이 세계 신기록을 못 내도 당신 우사인 볼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에 있는 이 페이스를 흐트리지 말자. 지금의 이 추세를 이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 국가다. 그럼요. 라는 네.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를 해야 되죠? 이재명을 뽑아야 됩니다. 윤석열로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 지금 같은 무슨 말 어떻게 바뀔지 난 아는데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로 회귀합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 더러운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더러운 힘들어요. 경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상상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필리핀의 근현대사를 살짝만 살펴보시면 어씨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욕하는 그 후진국 필리핀이 한때는 굉장히 앞서 나갔던 5, 나라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동남아를 내서 미군의 덕을 봐서 엄청나게. 선진국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의 필리핀이 됐습니다. 네, 마르코스 한 사람이 필리핀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과거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